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일이네요. 다음 주 전략 시간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주말이 뭐 후딱 지나간 느낌인데, 이번 한 주 주식시장은 뭐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이제 금요일날 조금 빠지면서 이제 마감을 했고, 미국 시장이 이제 금요일날은 사상 최고치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뭐 한국 증시하고 이제 미국 증시는 뭐 최근에 좀 디커플링, 따로 노는 어떤 흐름이 좀 전개되는 것 같고, 일단 뭐 미국 시장이 이제 금요일 날 뭐 기술주 그리고 제약주 중심으로 좀 상승을 했는데요. 국내 증시도 뭔가 추세가 좀 밀리거나 그런 부분보다는 여기서 이제 그냥 엎치락 뒤치락 하는, 지수적으로 이제 세게 이제 방향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은 연말에 좀 나오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목에 표현했듯이 내년도 이제 중소형주 중심의 어떤 수익률 게임이 펼쳐질 걸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고, 거기에 이제 IT 그리고 바이오가 이제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약간 뭐 틈새라고 해야 될까요? 스타일별로 이제 뭐 리오픈도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 뭐 세게 움직이는 종목들 나타날 거고, 뭐 여러 가지 뭐 메타버스 이런 것들 완전히 죽었다고 볼 수는 없죠. 메타버스는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다른 종목들, 또 이제 조금 쉬다가 또 움직일 수 있는 것들,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 또 게임주는 또 역시나 이제 개별주의 뭐 최고봉이죠. 뭐 개별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내년도 또 실적 모멘텀이라든지, 아니 신장 모멘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붙으면서 따로 놀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뭐 내년도 어떤 투자 전략을 지금 11월, 12월 달 잘 세우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 막 화려하게 막 불꽃을 튀기려고 하거나 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막 잠자는 그런 쪽에서 내년도 이제 날개를 펴는 아마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이제 많이 낮아져 있죠. 우리가 이제 주변을 둘러봐도 좀 그런 어떤 분위기들이 많은데, 그게 이제 거래 대금이 지금 굉장히 낮아진 그런 걸로 나타나고 있고, 뭐 물린 사람들은 그대로 그냥 가만히 있고, 또 이제 주시장이 뭐 활발하지 못하니까 또 신규로 또 유입되는 자금도 많이 끊겼고, 뭐 이제 비투나 이런 것들을 좀 막는 규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또 증시 유입의 어떤 자금을 좀 줄이는 그런 역할도 한 것 같고, 총체적으로 볼 때 뭐 작년 그리고 올 초보다는 증시의 어떤 활력도가 많이 낮아져 있는데요. 저는 이런 구간이 또 이제 큰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남들이 또 회피하거나 관심 없는 종목들, 그리고 지금 52주 신저가를 내는 종목군들을 이제 매일마다 이제 체크하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그런 걸 체크하시는 게 시장의 흐름을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길인데,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는 막 52주 신저가가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금요일에는 뭐 셀트론 그룹주가 52주 신저가였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어떻게 잘 면밀히 분석해서 내년도에는 또 날개리질세를 할 수 있는 종목을 잘 뽑아내느냐, 그런 중대한 어떤 기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더 바짝 뭐랄까 집중을 하고, 또 이제 많은 또 스터디를 하면서 내년도를 준비하는 그런 포트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리포트 이슈들 정리해보고, 한국 경제가 좀 하향 국면이거든요. 진표상으로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짚어드리면서 내년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전략을 또 모색할 수 있는 시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리두기부터 이슈부터 한번 챙겨보죠. 이제 11월 1일입니다. 1일부터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 계획이 이제 시행이 되는데요. 뭐 가장 큰 거는 여러 가지 어떤 상점 뭐 이런 데서 24시간 이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동안은 뭐 9시 막 10시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제가 되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 자영업의 어떤 부분에서 이제 많이 좀 어려움이 컸고, 불편이 좀 많았는데, 뭐 결국 이제 거의 대부분이 24시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좀 해주면서, 아직은 뭐 사점 모임에 대한 어떤 뭐 인원 제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풀지 못했고, 1차 이제 개편을 하는 거를 1일부터 이제 내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단계별로 풀어나가면서
결국 이제 소비주들, 리오픈에 대한 관련 주들에 대한 실적 부분이 이제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아마 제공하게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뭐 미국 어떤 경제 지표 지금 나오는 것들 보면 리오픈에 의거해서 이제 좋아지는 그런 실적이 좋아지는 업종군들에 대해서 조금씩 지표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가 이제 대체적으로 좀 일상 회복으로 가는 그런 국면이 되고 있고, 이게 이제 증시 안에서는 또 스타일이 좀 달라지는 거잖아요. 색깔이. 그거에 관련된 또 업종이나 이런 것들이 뭐 내년도 또 이제 모멘텀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식이 되고, 또 이제 중소형주들 특히나 이제 언택트 기반에서 플랫폼 기업이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뭐 플랫폼 기업이 또 뭐 성장세가 뭐 꺾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매력적인 부분에서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이 증시의 또다른 색깔 변화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에 관련된 어떤 기사인데 요거 한번 챙겨 드릴게요. 그동안 이제 미국의 기술주 할 때 빵이라고 이제 표현했잖아요.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뭐 구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빵이라 표현을 했는데, 이제 페이스북이 이제 메타로 사명을 변경해서 망 될까 이렇게 제목이 나왔는데, 이제는 이제 테슬라가 또 시총 높게 올라왔고, 또 지난 금요일 날에는 애플이 이제 시가총액 1위가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시총 1위로 올라섰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볼 때 마마타, 마마타라고 이제 좀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용어가 이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A 요게 애플, 그리고 M 요게 이제 메타, 페이스북이 사명 변경한 거, 그리고 아마존 A, 그리고 T 테슬라, 그리고 이제 구글이 알파벳으로 이제 사명을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알파벳 이렇게 해서 마마타,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여러 어떤 증시 언론에서도 아마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 6개 기업이 지금 S&P 500 지수에서 차지하는 시총의 어떤 비중이 2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총 합계가 10조 달러예요. 10조 달러. 이거 뭐 상상이 안 갈 정도인데, 어쨌든 마마타라는 용어, 이 6개의 종목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증시 어떤 향배를 조금 만들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지난 이제 금요일 날 나스닥이 0.33% 상승해서 역시나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야, 미국 증시는 참 크레이지네요. 크레이지. 다우 산업지수도 0.25% 올라서 뭐 신고가 부근이죠. S&P 500 지수도 0.19% 올라서 신고가입니다.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이렇게 올랐고, 한국 원달러는 안정된 흐름들 전체 한번 체크해보죠. 유로스톡스 50, 유럽 증시도 신고가 부근이네요. 결국은 0.39% 올라서, 그래서 굉장히 좋은 어떤 흐름이 되고 있고, 유럽도 이제 리오픈 해가지고 지금 뭐 프리미어 리그 이제 개막해가지고 열리고 있는데, 하여튼 뭐 검사해서 이제 경기장 들어가겠지만, 완전히 마스크 안 쓰는 모습들 보니까 유럽은 뭐 어쨌든 확진자 늘어나는 거 상관없이 리오픈으로 이제 나가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소비나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좋아지죠. 유럽 같은 경우. 그래서 독일 증시 보합이네요. 유로 스톡스가 많이 올랐네. 니케이 증시도 점검해보면 중장기평선 깨지 않고 지지를 받는 흐름. 대만 증시도 여기 중장기평선 깨지 않고 지지받고 다시 추세 돌리는 흐름들. 홍콩 지수는 많이 빠졌네요. 뭐 규제 이슈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전 세계 증시하고 완전히 다른 어떤 궤적. 특히나 이제 코로나 사태까지 최근에 이제 밀리는 흐름. 너무 완전 동떨어진 흐름이에요. 상해 증시는 그나마 중장기평선 지지받으면서 이렇게 추세를 계속 이어나가는 흐름들. 그리고 미국 WTI 이제 유가는 점진적으로 올라가겠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리오픈 하면서. 그리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좀 안정된 흐름, 1.5, 1.56 왔다 갔다 하는 흐름.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그냥 좀 안정된 흐름, 좀 느껴지시죠? 그리고 이제 글로벌 증시, 미국, 유럽 중심으로 좀 상승 추세 이어가는 흐름들. 그래서 크게 뭐 문제점 없는 것 같고, 이제 테이퍼링 발표하겠죠? 11월 달 FOMC 회의가 이제 열리게 될 텐데, 그때 이제 테이퍼링이 아마 나올 걸로 거의 뭐 확실시되고 있고, 그게 나와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게 나온다고 이제 뭐 시장이 꺾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은 지금 뭐 실질 금리가 여전히 이제 마이너스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리를 인상한다는 부분 자체에 대한 그게 시그널이 그렇게 이제 아직까지는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긴 좀 어려울 겁니다. 그만큼 뭐랄까요? 여전히 미국 경제는 탄탄하고 뭐 우려스러운 어떤 수준의 뭐 물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은 뭔가 좀 안정이 된, 그리고 좀 큰 우려가 없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하기에 좋은 구간이에요, 사실상. 그러니까 지금 약간 지지부진한데, 지지부진한 구간이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좀 보는, 우리가 돌려서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이제 한국 증시 한 주 동안 한번 정리도 한번 해볼게요. 이번 한 주 동안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이 8천억을 순매도했고요. 금융투자하고 연기금 중심으로. 그리고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네요. 2조 원을 팔았습니다. 골고루 팔았어요. 뭐 삼성전자만 판 게 아니라 화학의약품, 철강, 유통, 금융 골고루. 근데 서비스 업종은 샀네요. 네이버, 카카오 이쪽은. 그래서 골고루 좀 팔았고 2조 원을 팔았습니다. 코스닥은 대려 이제 외국인 기관이 순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수급이 나쁘지 않았다. 특히나 기관들은 보시면 IT 쪽으로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좀 많이 산 흐름을 좀 볼 수가 있고, 그래서 IT 반도체 쪽, 이쪽이 조금 이제 저점을 다시려는 그런 흐름들이 이번 주에 좀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반도체 이제 주가가, 반도체 전망은 지금 좋은 게 아니죠, 당연히.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좀 안 좋을 걸로 예상이 되지만, 상반기 끝나고 나선 턴할 거다, 좋아지는 흐름이 될 거다는 그런 컨센서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움직이는 거죠. 미리 안 좋아질 걸 올해 내내 주가 하락으로 반영을 했고, 그러면 그쯤 되면 이제 턴하겠네 해서 이제 주가도 이제 턴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이번 주에 나온 게 아마 가장 큰 이슈가 아니었을까 싶고요. 많은 바이오 반도체 기업들이 좀 흐름이 좋았죠. 그래서 그런 게 오늘 이번 주 특징점이었고, 코스피 지수 차트 흐름을 좀 보면요. 60주 이제 주봉 차트, 이건 일봉 차트고요. 일봉 차트 보면 금요일 날 좀 음봉으로 크게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뚫고 상방으로 치고 달리는 흐름이 나오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지수 흐름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주봉도 60주선, 초록색 60주선 지지 정도. 여기서 넘나들 것 같네요, 보니까. 그래서 지수는 그냥 좀, 그냥 쏘쏘하게 좀 움직이는 그런 흐름인 것 같고, 월봉으로 보면 이제 4개월 연속 이제 음봉인데, 5개월 연속 음봉 뜰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좀 가격 조정을 많이 받은 그런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코스닥 쪽 가보면요, 일봉으로 보면 비슷하게 또 여기 저항받은 부분들, 하지만 중장기평 위에 있다는 부분은 코스피보다 강하다. 역시나 이제 중소형주가 지금 강하고, 내년도 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주봉 차트 60주선보다 훨씬 위에 있죠. 그래서 훨씬 더 강한 어떤 코스피보다 강한 흐름들, 월봉으로 볼 때 밑꼬리 크게 그리면서 10월봉이라 10월선 10월선 이렇게 지지받는 흐름 전개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흘러갔고, 지수는 연말에 그냥 쏘쏘하게 좀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고가 신저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신저가 이제 1년 신저가를 보면 바이오 기업이 굉장히 많아요. 신풍제약, 차백신 연구소 얼마 전에 이제 상장했는데 이제 꺾이고 있죠. 그래서 계속 저도 관찰하고 있는 그런 종목. 셀트론 헬스케어, 셀트론 제약, 지금 1년 연중 최저가, GIT 이런 기업이 있네요. 강스텐바이오,
텔콘, RF제약, 제넨바이오, 프레시바이오 이런 것들, 파마. 그래서 바이오 종목이 좀 많네요. 레고캠 바이오도 낮은, 와우, 여기 중장기평 깨버렸네. 그래서 이렇게 좀 있고, 신고가 종목을 보면요. 위메이드, 게임주 좀 있습니다. 액션 스퀘어, 아프리카 TV 여전히 이제 신고가 흐름 내고 있고, 티플렉스, 지금 좀 테마 성격일 수도 있지만, 조금 이제 펀드멘털 탄탄한 기업이죠.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이 좀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마이크론, 유니테스트, 그리고 이제 콘텐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52주 신고가, 그리고 52주 신저가, 이런 종목들은 이제 매일마다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일주일간의 동시 순매수를 보면 좀 반도체 쪽이 두드러졌다 보여져요. 1위가 이제 SK하이닉스 2천억 들어왔고, LG와 기아 이런 것도 이제 좀 들어온 것 같고, 하이브가 700억, 네이버 700억.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코스닥이 좀 두드러졌는데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 요게 이제 1위였고, 다날, 뭐 메타버스 이런 쪽도 있죠. NFT. 그리고 반도체가 이렇게 또 올라와 있어요. SNS텍, 이녹스 첨단소지, 하나마이크론, LX 세미콘, 심텍, 네페스아크, 동진세미캠.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이 쭉 이렇게 이번 주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에 이렇게 상위권에 잡힌 거는 오랜만이거든요. 하나 머티리얼즈도 있네요. 그래서 반도체가 이제 슬슬 매수 수급이 들어오구나, 이렇게 좀 인식하는 게 필요하고, 메이저들의 어떤 수급 동향을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움직임이 나오잖아요. 매집 뒤에는 상승 움직임이 나왔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필요 있고, 엔터는 제가 꾸준하게 이거 수급 점검해드리면서 메이저가 계속 사들고 있었잖아요. 결국 이제 신고가 내버리잖아요. 그렇죠. YG엔터, JYP엔터. 그렇죠. 그래서 이런 메이저 수급들의 흐름을 보면 추후에 이제 상승으로 움직일 것들이 좀 보이잖아요. 반도체 쪽을 이렇게 담는 것들을 보면 좀 이제 반도체 쪽이 그래도 이번 올해 내내 안 좋았는데 좀 좋아질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을 좀 파헤치고 분석하다 보면 이제 뭔가 턴을 할 수 있는 그 시점에 대한 어떤 합의가 좀 되기 시작하구나. 일단 상반기까지 안 좋을 게 뭐 좀 뻔해 보이잖아요, 사실상 반도체 쪽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실적이 이제 나올 때 뭐 안 좋게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그게 매도할 타이밍이 아니라 되려 이제 추세가 돌려지는 타이밍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주식은 항상 먼저 상승하고 먼저 빠지는 그런 선행성을 지닌 그런 상품이자 이제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걸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 실적 좋은데 왜 안 올라가? 실적 나쁜데 떨어지겠네. 이게 아니잖아요, 주식은.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주식할 때는 유의를 하셔야 된다. 좋은 주식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좋아질 걸로 예상되어지는 것들이 이제 상승하는 거죠. 그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점검해 드릴게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보시면 2% 올라가지고 금요일날, 나스닥 비중 자체가 8.6%고요. 시가총액 면에서 애플을 제쳤습니다. 1위입니다. 전세계 시총 1위 기업은 애플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리고 애플은 좀 밀렸고요. 실적 약간 둔화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아마존도 2% 정도 밀렸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신고가 계속 내고 있죠. 3.4%. 상승하면서 그 미래에셋에서 나온 어떤 리포트를 보면요, 테슬라가 상승한 이후로 1조 7,500억 달러 규모의 사회 지출 법안 통과 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확대 기대로 상승했다. 그냥 분위기 좋으니까 상승한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위로 매물 없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조금만 그냥 명분이 있어도 그냥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테슬라와 같이 손잡고 퀀텀스케이프라는 기업은 그 전고체 기업이잖아요. 전고체 배터리. 여기도 이제 테슬라 같이 엮이면서 상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사회지출 법안 통과 시에
수혜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좋았던 뭐 그런 모습이다. 애플은 부진한 실적, 연말 쇼핑 시즌, 아이폰 판매 전망치 하향 조정 뭐 이런 부분들은 빠졌다고 하고, 아마존은 부진한 실적과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으로 하락했다. 뭐 이런 이유로 이제 미국 시장에서 종목별 흐름이 좀 차별화됐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는 것 같고, 일요일에는 중국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 지수가 예상을 하회한 결과를 좀 내놓은 점이 뭐 월요일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 뭐 한국 수출입 통계 발표 및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지수가 견고함을 보인다면 상승폭이 뭐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뭐 전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종목들 조금 더 보면요, 알파벳 신고가 영역에 있죠. 페이스북은 이제 여기서 좀 지지를 받는 흐름이 되는 것 같고요. 엔비디아는 뭐 신고가 영역 계속 이어가면서 또 신고가 2.5%. ASML 홀딩스 반도체 장비 1위 회사죠. 신고가 뭐 낼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있죠. 어도비, 넷플릭스도 신고가네요. 2.4% 상승. 그래서 미국의 이제 주요 종목들이 이렇게 신고가 흐름을 계속 내고 있는 거 보면 뭐 한국 증시라든지 뭐 아시아권 다른 증시하고는 좀 다른 어떤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뉴욕 증권거래소 쪽에서 보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같은 기업이 또 시총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네요. 미국의 이제 최대 의료 이제 뭐 사보험사죠. 그래서 뭐 다양한 어떤 사업들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뭐 1등 회사죠. 존슨앤존슨도 플러스 뭐 신고가 영역은 아니네요. 어쨌든 미국의 이제 주요 기업들도 이렇게 또 좋은 흐름들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BNK 투자증권에서 나온 이제 뭐 내년도 뭐 경제 전망 이런 자료를 좀 저도 이제 보고서를 좀 봤는데, 거기에서 한번 체크해드릴 만한 내용 한번 보여드릴게요. 선진국과 거꾸로 가는 한국 경제 정책에서 일단은 그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선진국 정부의 어떤 정책과는 좀 한국이 좀 다르게 가고 있죠. 특히나 이제 가장 큰 게 금리 인상의 어떤 흐름입니다. 내년 이제 정부 예산이 604조 원으로 편성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의 재정 지출 축소와는 좀 차별적이다.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금리 인상이 일단 세 차례 75bp 상승시킬 걸로 예상되고 있고, 한 번 이제 했죠. 진행돼서 최대한 금리 인상을 자제하고 있는 이 선진국가는 좀 정반대 재정 통화 정책이 단행될 전망이다. 2021년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비 지출이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 지출 비중은 각각 17%, 17.4%, 17.7%로 증가하는 이제 상황이라는 거죠. 코로나 전국에서 우리나라 이제 정부 지출이 이제 많이 좀 증가하는 흐름이었다. 2020년, 21년 GDP에서 정부 지출과 이제 민간 투자 비중이 소비의 비중을 추월하면서 한국 경제의 어떤 성장률이 다소 좀 어떤 뭐랄까 정부 지출을 많이 좀 의존한다는 거죠. 정부 지출 확대로 인해서 일시적인 경기 둔화 위험을 줄일 수는 있을 것이나 경제 성장률은 이번 2분기를 정점으로 이미 하향 국면으로 진입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해서, 한국 경제는 소비 부진으로 정부 지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해서 이 보시면 회색이 민간 투자 플러스 정부 지출인데 정부 지출이 좀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민간 소비는 좀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살아나는 게 중요한데, 리오픈하면서 이게 살아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연동된 이제 어떤 기업들 또 이제 주식들이 조금 더 실적적인 모멘텀을 받으면서 센티가 좀 좋아질 수 있고, 그런 게 좀 선행적으로 움직인 것들이 또 리오픈 관련 주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체크하시고, 그런 것들은 또 이제 중소형주잖아요. 대부분 수십조짜리 기업들이 아니잖아요. 수십조 기업들은 다 수출주고 플랫폼 기업이고 바이오주들이고, 바이오주들이 뭐 삼성바이오, 셀트론이 국내에 팝니까? 해외에 다 팔고 있지. 그러니까 이제 국내 어떤 소비가 증가하는 어떤 국면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중소형주 단에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소비 수혜를 받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뭐 히트 상품 내고 막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 이제 시총 상위 그리고 경제 상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 주로 이제 수출주들이 조금 이제 2분기 정점으로 좀 꺾인 둔화된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한국 경제 성장률 전체가 이제 조금 이제 YOY 대비해서도 그렇고 QOQ 분기 대비해서도 조금 약화된 하향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야, 이 한국 경제 안 좋아지니까 주식도 안 좋아지는 거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경기가 꺾인다 이런 개념보다는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구조가 해외에다가 수출하고 그게 대부분 다 뭐 IT, 반도체, 자동차 뭐 이런 쪽이잖아요. 화학, 그렇죠?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코로나 전국 하에서 좋았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품목들이 좋았는데 해외에 파는 부분들이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전 세계가 리오픈이 되면서 위드 코로나로 좀 가면서 뭐 노트북에 대한 수요가 좀 준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반도체 가격에 대해서 좀 꺼트리게 만드는 역할을 한 거잖아요 결국.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안 좋아지는 꺾이는 어떤 흐름이 좀 전개됐고 우리나라 시총 상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지수는 약간 좀 좋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지수. 그래서 지수 측면에서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이 전개될 걸로 보여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중소형주 단의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국면도 좀 마무리되는 국면인 것 같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는데요. 21년 상반기까지 철강, 화학, 에너지, 은행 업종을 중심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제 지속됐으나 3분기부터는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서스에 이제 부합하는 수준 그리고 이제 2분기부터 무역수지 흑자가 크게 감소하는 가운데 3분기부터는 순상품 교육 조건 지수가 악화된 것이 어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이제 6월부터 제조업 단위인데 재고 순환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데 IT, 자동차, 철강, 화학 등 주력 업종이 일제히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반도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안 좋아지는 게 미리 예상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거겠죠. 그래서 4분기 상여금 등 일회성 비용 증가와 반도체 가격 하락,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순상품 교육 조건 지수 악화 지속 등을 고려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닝에 대한 기대감이 좀 약화될 전망이다. 결국은 이제 지수에 대한 기대감을 좀 낮추자. 뭐 각자 이제 개별주들 종목 중심으로 거래를 하고 그런 식으로 좀 하는 게 전략상 필요하다는 쪽으로 저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 중소형주 중심의 수익률 게임 해서 22년 상반기에는 경기 둔화 우려와 기업 실적 하향 조정 영향으로 대형주 중심의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형주의 퍼 멀티플이 역사적인 중립 수준으로 회귀하고 있으나 PBR은 여전히 높은 국면. 그리고 이제 21년 국민연금 국내 주식 편입 비율이 17.4% 내외로 하향 조정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주식 비중 축소 흐름은 좀 제한적일 걸로 전망이 된다. 대형주의 어닝 하향 조정 국면에서 중소형주의 어닝 상향 조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긴 하지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 여기 보시면 현재 퍼라고 되어 있죠. 코스피 전체 퍼가 10.4배, 대형주 10.4, 대형주 연동되겠죠. 거의 코스피는 중형주가 8.8배, 소형주가 7.4배. 그래서 낮아져 있는 중형주, 소형주가 좀 낮아져 있는 상태라는 측면으로 본다면 결국은 중소형주의 중심에 수익률 게임이 벌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게 이제 여기 보고서의 이제 주된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근데 코스닥은 뭐 평균 퍼가 14배인데 뭐 현재 18배다 해서 좀 높은데 뭐 사실 코스닥은 뭐 퍼로 측정하기 좀 어렵죠. 왜냐면 바이오주들이 많은데 뭐 바이오주들이 퍼로 측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걸로 측정하는 건 조금 부적합한 것 같고요. 어쨌든 중소형주들의 어떤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대형주 대비 높다는 부분들, 조건들이 조금 이제 중소형주 중심의 수익률 게임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의견을 표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대한 전략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종목들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높을 것 같아요. 내가 투자할 괜찮은 중소형주들, 내년도 투자할 만한 유망한 것들을 리스트를 딱 작성을 해가지고 노트나 이제 뭐 HDS 상의 이제 관심 종목란에 딱 우리 표기할 수 있잖아요. 내년도 유망주 해서 이렇게 딱 목록 만들고, 그런 종목들이 이제 뭐 지난 금요일처럼 이제 지수가 이제 막 이렇게 하락할 때, 이럴 때 이제 조금씩 내가 이제 사고자 했던 뭐 어떤 종목들, 뭐 리스트가 한 10종목이다 그러면 조금씩 사는 거죠. 뭐 금요일 많이 빠지면 그날 이제 뭐 한 뭐 좀 사고 많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말에 좀 하면 제가 볼 때는 내년도 준비하는 포트가 어느 선에서는 완성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조금 더 느긋하게 마음을 가지면서 조급하게 이제 먹어서는 안 되고요. 지금 뭐 사서 바로 날아갈 걸 찾는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뭔가 좀 보여주거나 옥석이 가려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이제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봐야죠. 단기적으로 올라갈 때 그냥 차익 실현 해버리고, 또 이제 좀 조정받고 떨어지고 할 때 또 이제 옥석 가리기 중에서 또 장기로 갈 것들은 장기적으로 갈 것들은 또 뭐 분할로 좀 산다든지, 뭐 네이버 같은 거 보십시오. 뭐 사실 네이버 장기로 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최근에 뭐 주가 조정도 좀 받았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뭐 지수 같이 빠질 때 조금씩 물량 늘려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좀 뭐 지금 구간은 좀 편안한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식은 조급하게 마음 먹는 사람들이 지는 게임인 거는 명확하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마음을 좀 느긋하게 가지면서 계좌들이 점진적으로 좀 올라오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조급했을 때는 항상 확 이제 움직였던 것 같아요. 계좌의 변동도. 이렇게. 그 뒤로는 이제 많이 이렇게 줄어들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됐던 것 같아요. 어느 기회가 왔을 땐 또 팍 이렇게 늘기도 하고. 그래서 보다 더 이제 마인드적인 부분이 저는 주식 투자 성공의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뭐 그동안 많은 사람들 보더라도 이제 그랬었던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주식에 성공하는 키 포인트는 어떻게 보면 가르는 것은 심리를 다스리는 그 마인드 셋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월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음 주를 위한 또 준비 같이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박사는 또 다음 주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